홍보 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님이 지금 도남시장을 통해 걸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김명자! 예, 존경하는 성북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남시장에서 오늘 지금 영업을 준비하시는 상인 여러분, 또 장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중앙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 직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김부겸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랜 동지이자 사실상 혈육의 동생과 같은 그런 오랜 우정을 지녀왔던 우리 김영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성북에서 사실은 모든 걸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구청 아마 비서실에서 출발해서 구청장 2번 지내고 또 이제 국회의원 지난번에 당선시켜 줬더니 일 정말 한번 똑부러지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 머리 못 깎을 것 같아서 제가 김영배 자랑만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4월 11일 심판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 심판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김영배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는데 뭐 좀 확 좀 뒤집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 마음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 내에서는 170석 가까운 일당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독선 독주를 견제하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거고, 그 점에서 일도 알고 일머리도 알고 성실성도 있고 용감한 김영배면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고모님들, 여기는 김영배가 나왔는데 자꾸 왜 딴 이름이 나와요? 예, 제가 요 전에 지금 방금 김영배 의원과 함께 전국 중소자영업자 그분들하고 지금 협약식을 맺고 왔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그분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쓸데없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아시죠? 그거 발행하는 거 그건 다 잘랐어요. 왜? 앞정권이 했으니까 자기들은 생색이 안 난다 이거예요. 이런 소갈머리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22대 국회 다시 김영배가 들어가면 오늘 몇몇 저 노원의 우원식, 중랑의 박홍근 등과 함께 적어도 이 땅에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그 시민들 옆에서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를 혼낼 건 혼내고 채찍을 때릴 건 때리되 우리 서민들의 삶에 관한 것들은 정부 멱살을 잡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삶을 살피겠다고 우리가 방금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김영배도 도장 찍었습니다. 김영배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본인이 자기 자랑을 잘 못할 사람이어서 제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뭘 잘했는지 하나하나 주변에 전해주세요.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뭐 1등 한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때 모범 사례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요, 구청에서 경비원 고용하는 거를 직접 고용, 이른바 동행계약서란 거, 같이 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청년들, 이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부 방값이 비싸니까 전부 여기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하니까 애들이 연애할 시간도 없고 인생이 스스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도전수, 숙소 해결했죠. 이게 전부 다 성북구청장 김영배가 했던 겁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줘도 될 것 같은데. 기왕에 지금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박수만 치면 어떡합니까? 김영배 3번만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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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청와대에 정책조정비서관 할 때 제하고 저쪽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 수능 그 다음 날이 수능 날이에요. 지금까지 국가 이런 행사 지진이나 천연대해 때문에 연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김영배 비서관이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거 안 됩니다. 만약에 강행을 하면 적어도 포항에 있는 수험생 6천 명은 평생 한이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6천 명의 한을 남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연기합시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내려간 행안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 김상곤 교육부 총리한테 연기하자. 내일 여진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또 그 수험생들 시험 치다가 뛰어나올 때 그때 일어날 혼란 생각 안 해보냐. 그렇게 김영배가 안목을 가지고 일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동체가 처한 저출생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저만 해도 요즘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거든요.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것을 김영배가 일찍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북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더 힘들어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 고민해온 김영배, 이번에 국회로 보내면 일 좀 제대로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건 성북 구민들한테는 꼭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동안 성북구의 수건 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 이걸 꼭 해낼 것이며, 우리 아이들 돌봄 문제 때문에 학교 일찍 마치는 애들 누군가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 돌봄 문제 성북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봄 공동체 성북을 만들어내겠답니다. 이재명 박수 한번 쳐 주는 게 어떨까요? 예, 앞으로 아마 김영배가 자기 자랑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바로 우리 성북구에는 김영배가 필요하고, 근데 그 김영배는 단순히 성북구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10일 날 이 지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도 하지만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의 한숨을,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책임을 질 민주당에는 바로 제 선두에 김영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영배입니다. 그거 제가 마지막에 한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미리 해버리면 어떡해요. 예, 제가 요거에 앞 행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요 뒤에 약속한데 좀 시간이 늦어서 제가 요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영배 부탁드리고 가도 되겠죠? 예. 그럼 마지막 저하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고모님들, 아까 보니까요, 제가 40년 전에 여기서 전두환 정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철 후보 선거운동할 때 그때 계시던 선배님이 아직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정말 40년 전에 그때 정말 우리 잡혀갈 각오로 전두환 정권하고 싸울 때 여 동순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뛰어다녔어요. 자, 김영배를 부탁드리고 저는 갑니다. 김영배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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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남시장 주변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잠시 소란하더라도 말씀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부겸 총리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조금 전에 김부겸 총리가 성북 을구에 있는 장위시장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전국 자영업 단체들, 총연합회에 해당하는 단체들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하고 협약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카센터, 그 다음에 음식점들 포함한 카페 연합회, 커피점 연합회, 그리고 여러 이제 이 자영업 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 절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정말로 죽겠다고 그러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꼭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수많은 전국에 있는 상인들과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히 저는 성북구청장을 8년을 지냈습니다. 장위시장에 가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장위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김남근 후보한테는 죄송하게도 김남근 후보보다 저를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걸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장위시장에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북구청장 시절에 그분들과 동고동락하고 울고 웃었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보고 아이고야 여기 왜 왔어요? 빨리 가셔서 지역구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이번 선거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도와주려면 빨리 갑구로 가셔서 갑구 주민들을 만나셔가지고 압승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냥 저 김영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장위시장 주민들의 바람대로 한 표라도 더 우리가 모아서 김영배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장위시장에 계신 상인들과 주민들의 바람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위시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도남시장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김영배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갈 때 우리가 함께 잘 살자, 우리 동네 경제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투표장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자들이 지금 의사를 기다리다 못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몇십 분 혼자 읽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기자들 질문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 자리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는 대통령이 담화문 할 때 기자를 아무도 앞에 두지 않고 하는 담화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아프신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은 할 줄 알았습니다. 하셨습니까? 혹시 하셨어요? 안 했습니까? 저는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월급 받는 자들은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불이 나거나
자기가 아무리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을 하나도 안 해도 여기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무원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리 그래도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기가 조치를 했어도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있는 이유는 혹시 모를 그럴 위험을 방지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이 있든 없든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저도 정부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 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국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견해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그 공무원은 빵점입니다. 그 공무원이 만약에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면 막아야 합니다. 못 막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못 바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라도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경고를 보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투표로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보내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민생을 살리고 살피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확실하게 경고 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선거에서는 김영배에게 몰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김영배를 압도적으로 도와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경고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빵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하고 끝까지 협상해서 결국은 3천억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예산 기대하십시오. 올해 예산은 작년처럼 그냥 그 정도로 봐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만약에 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민생예산,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과 우리 소상공인 지원 예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성북구와 우리 서울시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도남시장 주변에 앞으로 성북천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 벚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절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불편한 것도 많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여기 있는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당원들과 손잡고 성북구청과 손잡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원 여기 도남시장 사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사자들과의 협의체가 꾸려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안을 올립니다. 이 선거가 끝나는 대로 도남시장 그리고 주변에 계신 상인들과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회장님, 예, 함께 협의체 만들어서
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탁 올립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부는 4월 5일 저녁에 납니다. 왜? 4월 5일 저녁에 보면 사전투표가 얼마나 열기 있게 진행되느냐를 보면 이번 총선이 어떻게 결과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게 예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윤석열 정부에게 확실하게 빨간 딱지를 보여주기,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다 좋습니다. 확실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고 호소드립니다. 그 호소를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